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대한민국 토지박람회, 보통 얘기하는 땅에 대한 박람회인데 딱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건설회사들이 이제 가입되어 있는 건설공제조합에서 그 주관하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후원하는 2019년도 대한민국 토지박람회가 6월 27일 날 건설회관, 여러분 논현동에 있는 건설회관이 있죠. 잘 모르시는 분 아마 검색어 치면 금방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6월 27일 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2019년도 대한민국 랜드페어, 정식 용어는 랜드페어입니다. 이제 토지 박람회가 되죠. 여기에서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나가서 주제로 강의할 것은 우리 시대 토지 투자 마지막 기회가 왔다 라고 우리는 이제 이 주제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안내나 이런 거는 다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검색어로 황막사, 이게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NGO 단체의 그 회장으로 있고 그러는데 중국의 사막에 들어가서 나무 심은 지가, 황사 때문에 나무 심은 지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NGO 비영리 단체니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 공적인 기관에서 개인 회사나 이런 데서 주관하고 그 다음에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하고 공적인 기관에서 후원하고 주관을 하기 때문에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여러분 대한민국 토지 박람회, 땅 박람회가 뭔가, 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강의하시니까는 저는 27일 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나옵니다. 한번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지난주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또 요거에 관련돼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 자료를 만들어서 PPT 자료를 갖다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좋은 내용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제를 한 거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너무 현란하죠. 눈 깜빡할 사이, 보통 얘기하는 깜짝할 사이의 세상은 엄청나게 변해 있죠.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올까요? 일본 사례나 미국 사례나 외국의 선진국 사례를 볼 것 같으면은 이건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시죠. 그래서 제가 가장 확신에 차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건, 우리 인생에 어쩌면은 가장 마지막에 대한 토지 투자에 대한 지금 기회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러는 거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개괄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27일 날 오시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릴 기회로 갔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거고 유사한 자료죠. 2026년을 저는 기점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원래 2016년도에 그 미국의 맥켄지 보고서나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90년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5년 16년 되면은 미국을 추월하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싸움, 어쩌면은 소련이 이제 러시아가 뒤로 이제 물러나면서 새롭게 대두된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무역전쟁이나 이런 것이 아주 상당한 그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여러 가지 연구조사 보고서를 보면, 또 국내 사정을 볼 것 같으면 2026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변곡점이 올해로 기억하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깊게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은 2026년도입니다. 또 이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여러분들 발표하신 제3기 공공주택,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3기 신도시에 관련된 물량이 2026년 정도 되면 피크가 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2015년하고 16년 기억을 하실까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을
지금 지방으로 그 이제 강제 이전이죠.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혁신 도시라고 그러는 건데 2015년, 16년을 갖다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방 부동산이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근데 2016년 이후서부터는 지방 부동산이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축소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런 어떤 일정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이 시점을 저는 지금 2026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이후의 사회와 이 이전의 사회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지금 얘기한 이번 기회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에 오는 이제 투자에 대한 기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앞으로 10년 부동산에 대한 트렌드 변화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일기 신도시는 결국은 나와 똑같은 보릿고개, 맨날 얘기하면은 뭐 보릿고개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은 보릿고개 시대예요. 바로 우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5개의 일산 신도시라든가 또 아니면 분당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삼본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중동지구라든가 이러한 것처럼 5개 신도시가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기 신도시는 보릿고개 세대의 도시예요. 2기 신도시는 여러분 요즘 많이 들은 베이비 부모, 소위 말해서 베이비 붐 세대의 도시가 되죠. 여기는 10개의 신도시가 돼서 결국은 40대, 50대의 가장이 주축을 두고 있는 게 바로 2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 정부에서 김현미 장관께서 발표하신 3기 신도시는 누구냐? 결국은 뭐냐면 알파고 세대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에코 세대라고 그랬는데 가장 이해하기 좋은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알파고 세대라고 그래야 돼요. 이 알파고 세대는 우리 세대로 얘기하면 1기 신도시로 얘기하면 손자들이 사는 신도시예요. 어쩌면 2기 신도시는 우리들 1기 신도시의 자식이고, 그러면 우리들의 시대와 약 제너레이션으로 하면 30년이나 40년이 뒤에 있는 손자들의 신도시를 우리하고 같이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2기 신도시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사는 2기 신도시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3기 신도시는 결국은 많은 분들이 예견을 하지만은 3기 신도시가 강남을 뭐 대체할 수 없다. 이거 예전서부터 계속 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가도 뭐가 나오면 강남을 못 이긴다고 얘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때는 강남을 못 이길 줄 몰라요. 그런데 2기 때는 또 어쩌면 강남의 일부가 대체될 줄 몰라요. 그러면 3기 때 여러분들 자신하시겠어요? 그건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가 한 얘기를 전부 베껴 쓴 거예요. 앵무새처럼 베껴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와 토지시장, 어디서 무엇이 어느 곳으로 어떻게 튀고 변할까? 27일 날 와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한 변화를 봐보면, 자, 저출산, 수요 감소, 중산층 없어져. 그 다음에 요즘은 옛날 레미안이나 또 아니면 푸르지오 같은 이러한 브랜드가 굉장히 약화가 되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 우리 시대 때는 아파트가 최고야. 근데 2기 신도시는 브랜드가 최고야. 그런데 3기 신도시는 어쩌면 브랜드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자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 공급자 중심이었죠, 그동안은. 근데 제3수요의 감소, 이제 서서히 이것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젠 내 집 마련하려고 덤벼든다. 아니죠. 여러분 동네 한번 봐보세요. 동네 골목에 노상 주차장에 주차 구획도 없는 지역에 벤츠 BMW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쩌면 지하실 세방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전세 월세 사는 친구들이에요. 우리들한테 손자들의 이런 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주택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1기의 보릿고개, 2기의 베이비 부모,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 주택시장을 분석하고 토지시장을 분석할까요?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봐보면 1인 가구의 증가, 청년 여성 세대, 인공지능, 주거 개념의 주택, 이제는 바르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결국은 알파고 세대의 대조예요. 이거에서 앞으로 주거 환경과 이거에 따른 토지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예측도 같이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대별 특징에 따른, 이게 왜냐면 지방에서 이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올라오실 수가 없는데, 개략적인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잠깐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 되죠. 일기 신도시 보릿고개 세대의 도시인데 90년대 9세대의 그 도시로서 결국은 우리 집 마련, 내 집 마련의 시작이에요. 그럼 내 집 마련은 뭐냐? 우리 전체를 가는 내 가족과 내 주변을 위한 것이 일기 신도시예요. 이기 신도시는 뭐야? 내 식구야. 내 식구. 마누라와 나와 자식과 간의 내 식구야. 그러면 3기 신도시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야. 나 홀로야. 다시 한번, 1기 신도시는 대가족이다라고 그러면은 어디가 됩니까? 2기 신도시는 소가족이야. 그러면 3기 신도는 뭐 1인 시대의 도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냐면 제가 제2대학에서 금년도 대학 교수 한 분이 여러분들 저 대학의 교강사법 아시죠? 요거에서 신규 교강사 채용을 갖다 안 오고 안식년에 이제 그냥 1년을 휴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기존에 있는 교강사가 더 맡아야 돼요. 제가 이번 학기에 주택 정책론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주택 정책론을 갖다 강의하면서 언젠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제가 졸업한 건대 부동산 대학원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또 이제 한 학기마다 이제 특강으로 나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에 건축부동산대학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강의 과목도 한번 뒤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학이나 뭐 이런 데들, 세종사이버대나 이런 대학들도 커리큘럼을 봤는데, 주택정책론을 강의하는 그 교과목에, 주택정책론을 강의하는 교과목 안에 강남부동산 얘기하면 어디 덧나나요? 아니면은 주택청약제도 얘기하면 어디 덧나나요? 그런데 주택을 배운다는 분이 강남 얘기도 모르고, 강남이 어떻게 돌아가는, 맨날 신문에 보면 강남 얘기야. 그 다음에 맨날 보면 청약에 관한 얘기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미안하지만 한 과목도 없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른 대학에서, 혹시 저희 숭실대 말고 다른 대학에서 주택정책론을 듣는 분, 강남부동산 강의하는 강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청약제도 강의하는 강의가 있습니까? 평형 강의하는 강의가 있습니까? 그럼 맨날 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바우처 주택에 대한 거, 아니 이거 알아가지고 주택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실무 위주로, 그 다음에 어쩌면은 현실 위주의 강의가 지금 부동산 강의 아니에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내용을 갖다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해놨습니다. 일기 신도시 보릿고개 세대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보자 이거야. 자, 일기 신도시는 우리 같은 대가족, 이기 신도시는 나의 자식이야. 자식이 어떻게 되냐? 소가족이야. 지 마누라와 지 아기와 자기 자식의 가족. 근데 3기 신도시는 뭐다? 이제 나 홀로 주택이야. 손주의 세대야. 이러한 세대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주택에 대한, 토지에 대한 개념을 옛날과 같은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하고 계실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내용을 이 시대 변화에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일기 신도시는 보리밥 세대, 보릿고개 세대. 2기 신도시는 베이비붐 세대. 3기 신도는 알파고 세대. 그래서 이거의 특징이에요. 결국은 이 특징이 어떻게 된다? 3, 40년 아니면 40년 내지 50년 안에 이 안에 내용이 지금 얘기한 대로 정립이 돼 있어요. 이 정립이 돼 있는데 이제서부터 그러면 시대에 대한 변화에 따른 이제는 바로 주택에 대한 변화도 올 것이고 토지 시장에 대한 변화도 올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건 다 변하는데 주택 시장이나 토지 시장은 옛날 쌍팔년도 보통 얘기하시는
그때의 그 어떻게 말하면 현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도권 신도시가 과연 여러분 잘 아시는 사실은 서울시 경계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기 수색을 바로 지나면 향동지구가 나오고 향동지구를 지나면서 봐보면 안녕히 가십시오 서울시, 어서 오십시오 고양시, 이 팻말 없으면은 여러분 창릉 신도시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천 쪽으로 가다 노우지 IC 정션 인터체인지에서 나가면서 좌측이 지금 얘기한 계양 신도시,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대장 신도시가 되는데 그쪽 지역을 여러분이 가서 여기가 서울시고 여기가 경기도라고 그러는 거, 부천시라는 거, 인천광역시라는 거 구분하실 수 있어요? 팻말 없으면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기 이제 남양주 가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교남 신도시, 교산 신도시요, H1 프로젝트인 하남 신도시에 가면은 여러분이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습니다. 이제는 이게 3기 신도시예요. 이게 시대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패러다임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투자가 보이고 부동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모르고 옛날에 쌍팔년도 생각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한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과 토지는 포인트가 달라요. 요거는 하나 설명을 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주택시장이라는 건 이런 거 사이클 들어보셨죠? 여기는 정점, 여기는 저점. 그 다음에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하향기, 후퇴기, 이게서 여기 불황기, 이런 거 들어보죠. 근데 이게 토지시장에 이게 있어요? 토지시장에 지금 얘기하는 우리 동네는 정점으로 갔다 저점으로 이게 있어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아니면은 부동산을 배우신 공인중개사분이시든 전문가이신 공인중개사분이시든 아니면 대학에서 이걸 배우셨다 하더라도 아직도 토지와 주택을 같이 혼돈하고 계세요. 이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토지시장에는 이 사이클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에는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 경기는 국지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마포의 아현 뉴타운에서 불이 붙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북아현 뉴타운도 불이 붙어요? 아니에요. 같이 옆에 있는데도 딸을 놓은다니까. 이게 주택시장이에요. 주택시장은 게릴라전, 국지전이에요. 근데 토지시장, 땅의 시장은 어떻게 되니까 전면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걸 보자 이거야. 그래서 주택 투자는 변곡점을 찾으면 돼요. 파는 시점, 파는 시점, 사는 시점, 사는 시점. 바로 변곡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토지시장에 변곡점이 있어요? 토지시장에 변곡점이 있어요? 지금 이것처럼 우리들이 그동안에 잘 몰랐던 내용을 한번 제대로 한번 봐보시자 라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강의하면서도 토지라는,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론, 그 다음에 주택 정책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론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토지와 땅을 저는 구분을 분명히 합니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 공인중개사들이 수험을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위한 건 토지야. 그런데 복부인들이든 아니면 투기꾼이든 좋아요. 투자하는 사람이 나가서 볼 때는 토지가 아니야, 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토지와 땅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땅도 토지인가 땅인가예요. 토지로 볼 것인가 땅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나중에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해서 강의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 자료는 아까 얘기했던 다음에 오시면은 황사 막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 이거 비영리 단체, NGO 단체니까 오세요.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특강이 아니고 모임도 있고, 이게 강의실이 아니니까 사무국에서 이제 보통 한 30여 명 모이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모임으로 합니다. 모임을 해서 10,000원, 그냥 2, 3만 원, 이렇게 아주 다른 데 비하면 아주 그냥 거의 현격하게 저렴한 비용을 해서 모임. 거기에서는 뭐냐면 거의 다가 사무실 운영 비용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전부 과일 들어와서 그런 거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개인 제 호주머니에 지갑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거는 안 오고 있으니까 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제가 강의했던 주제예요. 자, 이 주제로 강의할 때 여러분 분명히 웃었어. 저거 뻥치는 거 아니야? 좀 너무 크게 너무 침소봉대하네. 요만한 걸 이만하게 얘기해. 그게 뭐냐면 2003년도 우리 카페에 와서 검색어 쳐보면 나와요. 2003년도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어떻게 되냐. 이때 당시에 의정부 땅값하고 인천광역시 땅값하고 의정부 광역시 땅값이 비쌌습니다. 비쌌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얘기합니다. 인천은 기회의 땅인가 축복의 땅인가. 그 유명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송도에서 최초로 분양한 여러분 포스코의 더샵 있죠? 그 더샵 분양을 할 때 제가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초빙을 해서 제가 인하대학에서 강의한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강의 주제가 이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의정부 들어가신 분하고 인천 들어가신 분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요. 이때 또 SH공사에서 저를 또 불렀습니다. 마곡지구 강서구민회관으로 이때 한 1,300~400명인가 아주 그냥 인산인해였습니다. 이때 마곡지구 미분양이야. 제가 그때 제목이 마곡은 제2의 판교인가 위례인가. 그건 너무 뻥치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이 주제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은 또 웃을 것인가? 바로 뭐냐? 서부권 땅은 이제 우리 시대의 마지막 투자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또 웃으실 거예요. 지금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공공기관이고 국토부에서 후원하고 그러니까 한번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고 그러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 이제는 뭐냐면은 땅에 투자한 키워드는 축의 변화예요. 아까 얘기하는 아파트나 주택은 사이클이지만 땅은 축의 변화예요. 이 축을 잘 읽으면 땅이 보여요.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언뉴타운에서 부가연으로, 부가연에서 저 교남동으로, 이제 지금 얘기한 영천도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광화문의 광화문으로 간다든가 언제든가 아니면 그것이 홍제동으로 간다든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서 축의 이동이 있어요. 그 축의 이동만 잘 보면은 땅이 보입니다. 주택의 사이클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토지에 대한 축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뭐냐면 혼돈의 지역을 찾아야 돼요. 카오스라고 그러죠. 1등, 2등, 3등, 4등. 아무런 지역의 충격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개발 이슈가 없으면 10년 전에도 1등, 2등, 3등. 현재도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후에도 1등, 2등, 3등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개발에 대한 이슈 많이 하시죠? 지역개발 또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옛날에 2등은 4등으로 가고 1등은 2등으로 보고 3등이 1등으로 가는 축의 이동, 축의 변화. 땅은 축을 보면은 그 다음에 땅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계획관리 지역에 뭐가 건물이 들어가고 뭐 어쩌고 용적률 컴페어를 한다고 땅이 보일 것 같아. 왜 땅을 못 보나? 축을 못 보기 때문에. 축은 뭐예요? 미래 아니에요. 현재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아파트는 현재야. 그러나 땅은 미래예요. 토지는 현재예요. 그러나 땅은 미래입니다. 이거를 보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용이 축의 변화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돈의 지역에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건가? 지난번하고 약간 중독이 되는데 결국은 5km라우리는 5km 안에서는 약 11조라우리는 뭐가 나온다? 토지 보상과 함께 택지 개발이 얼마? 약 450만 평이 택지 개발이 나오게 됩니다. 말이 그렇지
이 끝서부터 이 끝까지가 5km 안에, 이 반경 5km 안에서 약 11조 정도의 토지 보상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개발되는, 주요하게 개발되는 면적만 가지고 보면 고향의 장항지구나 또 지금 얘기하는 방송문화센터 이것까지 전부 합치면 약 600만 평 정도 됩니다. 600만 평이면 간단하게 보면 여의도 면적의 8배입니다. 이 면적이 어디에서? 지금 얘기한 5km 안에서 일어나요. 이러면서도 여러분들 강남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좀 봐보시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창릉 신도시와 계양 신도시, 대장 이게 5km뿐이 안 돼요. 이 안에 지금 얘기한 대로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나갈 건가, 한 번이라도 언론이나 전문가가 다룬 적이 있어요?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는 과거에 우리 같은 보릿고개 또 아니면 베이비 부모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의 시대다? 지금 얘기한 알파고 시대. 이때 이러한 새로운 저 추계 이용, 지금 얘기한 지하실 3방에 월세 전세를 살고도 벤츠나 BMW 몰고 다니는 요즘 얘기하는 알파고 세대들의 시대에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과 토지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이미 예측을 하셔야 돼요. 맨날 어느 신문에서 지금 뭐 기자 한 분이 3기 신도시는 강남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면 전문가가 그거들이 딱 갔다가 이리저리 갔다가 해놓고, 제가 요 강역에서 혹시나 그래가지고 교보에 가가지고 책을 좀 봤어요. 그다음 이제 책을 한 권을 사오긴 사왔는데 집에 사와가지고 아이 괜히 사왔다 그럽니다. 3기 신도시의 제목이 뭐라고 나오면 엄청난 추계 변화인데 거기에도 결국 언론의 내용을 그대로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 3기 신도시는 강남을 대체할 수 없다. 아니 3기 신도시가 강남 대체하려고 국토부에서 만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인데 이제는 냉철하게 어쩌면은 지금 얘기하는 그 자세하게 한번 시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제 강남은 집중의 시대예요. 어떻게 말하면 요즘 나오대요. 결국은 주변 가격 1등, 2등, 3등이 너무 많아. 그 사이에서 싼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강북은 1등이 어디예요? 마곡이에요? 목동이에요? 아니면은 저기 그 송도예요? 아니면은 어디입니까? 상동? 아니면 삼산지구? 어디를 꼽으실 거예요? 용산까지 누까요? 여의도까지 누까요? 결국은 뭐냐면은 자, 북쪽 서부권 쪽에 있는 신도시나 동북권 쪽에 하다못해 하남시에 있는 교산 신도시서부터 그 다음에 왕릉 신도시까지, 여기까지 그 지금 내용을 갖다 볼 것 같으면, 남양주에 있는 신도시까지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이제는 뭐냐면 새로운 축이 우뚝 서는 거야. 제2의 어떻게 말하면은 판교가 나오고 위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저 신도시하고 강남에 있는 남권에 있는 신도시하고는 내용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시장, 주택시장은 어떻게 갈 것이고 토지시장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내용을 갖다 한번 보시자 이거요. 그래서 이게 10조 5천억인데 제 임의대로 해놨어요. 창릉 신도시는 평당 평균 180만 원으로 잡았어요. 지금 얘기하는 임야 가격 쌀 거고, 농지 가격 조금 저거럴 거고, 이제 뭐 대지나 이런 가격은 좀 비쌀 거고, 그리고 계양 신도시 160만 원, 대장 신도시 약 170만 원으로 잡아놓고, 고양 장항의 공공주택지 이거 47만 평, 일산의 테크노밸리 24만 평, 그 다음에 김포의 풍무역세권 24, 전체 합치면 얼마예요? 500만 평이 넘어갑니다. 이 500만 평이 넘어가는 이쪽 지역에 약 550만 평, 600만 평이라는 게 한쪽으로 거의 몰려 있어요. 이거가 앞으로 지역에 주는 충격과 변화를 여러분 한번 예측해 보신 적 있어요?
바로 이런 거를 예측을 해보자. 이게 사실은 전문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 보상금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10조나 11조 아니면 더 이상을 넘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이 보상금이 어떠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나 요거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추계의 변화를 보면 이런 데서는 결국은 공공택지 3기 신도시는 그린벨트를 갖다가 추구하죠. 결국은 그린벨트의 새로운 발견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도시와 서울 중간자의 지점에서 어느 지역이 이제는 제2의 제2의 그 위락 지역, 이걸 갖다가 집중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볼 것인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우선은 가장 주변에 이번에 3기 신도시나 아니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지정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뭐를 하냐, 우선 해제 마을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땅값이 어떻게 되냐, 주택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걸 갖다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나와 있는 뭐 얘기하는 향동지구니 뭐니 어느 지구가 어떻게 되니, 이거가 바로 다 이게 우선 해제 마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그린벨트 내에 있는 마을인 집단 취락지구에 대한 변화를 또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택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남양주의 신도시가 나오게 된다라고 그런다면 구리 쪽에 있는 토평지구에 있는 주택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다산 신도시도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거를 갖다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또 갖도록 해야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6월 27일 날 오후 2시에 대한민국 지금 랜드페어가 지금 제8회 대한민국 토지박람회, 땅박람회입니다. 논현동 건설회관 2층에서 열리니까는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제 자료를 그냥 나눠드리도록 하고, 또 요거에 대한 자료는 이제 다음에 가면은 황막사라고 나옵니다. 다음에 가면은 카페에 황사 막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다가 올려놔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대에 대한 변화가 현격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눈 감았다 뜨면은 지금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뭐냐, 일본의 부동산, 소위 말해서 보통 요즘 얘기하는 다마신도시에 대한 이제 유령화 마을과 유령된 도시죠, 신도시가. 이걸 가지고 또 와가지고 무슨 신도시가 유령 마을이 되니 그랬는데, 그것까지 다 같이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제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상당한 충격파가 올 거로 생각합니다.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